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지난주 우주항공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이후로 공교롭게도 갑자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쪽 섹터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또 국회에서 우주항공법 특별법 발의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됐다라는 여야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해서도 계속해서 항공우주 쪽에 관심도가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컨택을 비롯해서 오늘 소개하려는 기업까지 여러 급등이 나왔습니다. 컨택은 이번 주 5일 동안 무려 34%가 급등했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AP 위성이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왜 올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방산, 원전,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올려드리는 항공우주 쪽 섹터는 특히나 정부 주도의 산업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산업이 이전의 따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느냐, 그리고 전방 산업이 얼마나 급격하게 돌아서느냐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지난 영상을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소개할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주가 급등폭이 크게 나타났었던 AP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크게 AP위성의 사업 부문은 위성통신 단말기와 위성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부는 말 그대로 핸드폰 같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여러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나타나 있는데 AP위성의 경우에는 UAE 쪽 스라야라는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특정 통신이 잘 안 터지는 지역에서도 사용을 하기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역을 한번 보시면 주로 스라야가 공급하는 지역은 유럽, 아프리카, 호주 등 대체적으로 땅덩어리는 넓고 발달된 지역이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트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스라야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연간 인공위성 통신 단말기 판매로 얻는 매출이 대략 200억대 중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에 1월 2일에 공교롭게도 스페이스X에서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에도 인공위성 6기를 쏘아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우주 관련주들이 이전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칠레 등의 여러 국가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통신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한국의 통신사인 KT와 SK도 제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부인 위성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품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요. 위성 본체를 만드는 기술부터 해서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그리고 위성용 탑재 컴퓨터나 지상 장비까지 양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AP 위성이 하는 연구 중에서 가장 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KPS라고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 시스템을 말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는 보안 이슈 때문에라도 해외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 동안 총 3.7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KP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바 있고, 여기에서 AP 위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로 KPS 위성 탑재 컴퓨터를 제작하는 관련된 내용의 수주를 받았고, 이후에도 23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KPS 탑재체에 약 130억 원의 규모를 수주를 연달아서 받았었습니다. 앞서서 섹터 내의 기업들 주가 추이를 보셨겠지만 AP 위성은 특히나 베타가 큰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섹터 내에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공위성 쪽 섹터 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P위성은 지난번 소개를 드렸던 컨택이라는 업체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장된 지 꽤 시간이 지난 업체이고, 그래서 또 오버행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차입 경영을 이어온 업체라서 재무적인 이슈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드는군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컨택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이고요. 최근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2023년도 3분기인데요. 3분기 매출액은 190억 원 수준으로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 수준은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76억 원으로 OP 마진이 무려 38%나 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위성통신 단말기가 이익 마진이 꽤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3분기에는 단말기 매출이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면서 이익 마진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신규로 수주된 공시된 내용은 없는데, 시장에서는 수주도 다수 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 개발 과제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우주항공 섹터에 투자를 한다면 계속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 제가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우주항공 섹터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매력도가 높은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